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도쿄올림픽 개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학범호의 엔트리 경쟁이 절정을 향하고 있는데 30일 예정이죠. 최종 엔트리 발표를 앞두고 16일 어제였습니다. 23명의 압축된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명단을 보고 지금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저희 뻘만찬이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최종 엔트리에 누가 올라갈지 와일드카드 누가 될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일 발표된 23명의 엔트리부터 보겠습니다. 골키퍼에는 송범근, 안준수, 안창기, 그리고 수비수엔 강윤성, 김진야, 이우연, 서령우, 이상민, 정태욱, 김재우, 이지솔, 미드필더엔 김동현, 원두재, 이동경, 정승원, 김진규, 이강인, 공격수엔 정우영, 송민규, 김대원, 이동준, 엄원상, 그리고 조영욱이 뽑혔습니다. 지난 가나와의 친선 경기에서 부름을 받았던 선수들 중에서는 오세훈, 이승우, 조규성, 맹성웅, 백승호, 이수빈, 이승모, 김태환, 윤종규 이렇게 제외가 됐습니다. 역시 눈길을 끄는 것은 이승우, 백승호, 오세훈, 조규성의 탈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마지막까지 지금 고민이 길어지면서 발표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는데요. 오랜 시간 함께했던 선수들, 지금 말씀드렸던 선수들 대부분이 예전부터 함께했던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놀라운, 어떻게 보면 초강수라고 좀 봐야 돼, 승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객관적인 선택을 내리기 위한 고심의 흔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취재를 보니까 뭐 김대원 선수 선발 여부를 두고 좀 고민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요. 자, 일단 경기를 직접 봤잖아요, 만 기자가. 네. 이들의 탈락에 대해서 경기력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제주도 가서 한라산 올라가진 않고 마시고 만 기자입니다. 일단 탈락한 선수 보면 뭐야 하다가 2차 소집 명단을 보면 또 이해가 되고 뭐 그런 그 명단인 것 같은데, 사실 냉정하게 가나와 2차전에서 1, 2차전에서 도드라진 선수는 딱히 없었어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몸이 안 좋기도 했고 상대도 약했고 동기부여가 또 크지 않았던 것 같고 경기력이 좋지 않았는데, 뭐 체력 훈련의 여파가 컸겠죠. 그렇죠. 김학범 감독은 그 중에서도 기대 대비 떨어진 선수를 좀 과감하게 내친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백승호는 2차전 초반 10분까지는 잘했는데 이후 교체될 때까지, 전반에 하프타임에 교체될 때까지는 잘 보이지 않았고, 제가 볼 때 공격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았는데 중원에서 압박하거나 위험 지역에서 협력을 해야 될 때 좀 소극적으로 플레이한 게 조금 걸린 것 같고요. 후반전에 김동현이 전진 패스 쫙쫙 뿌리는 걸 보면서 뭔가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조규성은 골을 넣었지만 다른 플레이에선 우당탕탕이 많았어요. 전북 시절에도 그랬는데 지금 김천 가서 개선이 안 된 것 같았고, 오세훈은 본인이 일찌감치 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지금 뭐 말년이다 뭐다 해갖고 김천에서 지금 몇 달간 안 뛰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올림픽 도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런 선택이 됐습니다. 역시 저는 사실 조규성, 오세훈 동반 탈락을 보고 놀랐는데 다들 그렇더라고요. 조규성이 왜냐하면 측면도 가능하고요. 오세훈은 이 뚝배기, 왜냐하면 지고 있을 때 그 높이로 활용한 공격이 굉장히 위력적이잖아요. 왼발까지 잘 쓰고. 네, 그러면서 활용도가 높아서 둘 중에 한 명은 그래도 기회를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도. 네, 둘 다 제외한 건 이게 굉장히 초강수로 느껴지고요. 네. 일단 뭐 이승우 얘기를 하면 좀 냉정할 수 있지만 깡만 조금 도드라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투지로 해석해서 좋아하는 감독도 있겠지만, 만약 또 유로처럼 26명 뽑아가면 이승우 같은 캐릭터는 그렇죠.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18명이거든요. 철저하게 경기력과 팀과의 조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이승우를 제외한 결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본인도 SNS 글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부 이야기 제가 좀 들어보니까 네. 이승우는 몸이 너무 안 돼 있다는 평가를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림픽 대표팀 내 가장 치열한 자리가 어디냐, 2선이거든요. 이승우가 계속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사실 지난 이집트 친선 대회 때 내부적으로는 뭐 언론은 뭐 좋은 평가를 많이 내렸지만 내부적으로는 평가가 반반으로 갈렸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승우를 다시 부른 것은 역시 큰 경기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스타성, 한 방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는데,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를 기대하기 힘들겠구나라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승우 선수는 일찌감치 제외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자, 23명 중에 15명에게 이제 올림픽 티켓이 주어질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와일드카드 3장 있으니까. 네. 이들 중에 저희가 지금까지 지켜본 거, 그리고 내부 취재를 바탕으로 15명을 일단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큰 이견이 없는 10명 우선 정했거든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건데, 그 10명이 누군지 일단 뒤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골키퍼는 송범근 데려가겠죠. 무조건이죠. 네. 이번 가나전에서 아예 안 뛰었어요.
그만큼 검증이 따로 필요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수비진에서는 정태욱, 김재우, 이유연, 서령호 이렇게 4명인데 이유연도 넣고 서령호도 넣은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일단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가는 팀에서 차출한 선수는 무조건 선발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김학범 감독이 울산, 전북, 포항, 대구와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홍명보 감독이랑 몇 차례 통화를 할 정도로 굉장히 소통을 많이 드렸는데 그만큼 공을 들여서 설득한 이유는 뭐냐? 뽑은 선수는 본선에 데려간다는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 정도에 대한 어느 정도 언지를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경기에 못 뛰면서 본선에 데려가지도 않을 선수를 훈련 때문에 차출할 가능성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전 그 점은 동의를 하고 이유연이 조금 살짝 걸리긴 하는데 이번에 윤종규를 제외했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이유연 발탁 가능성이 이만큼 올라간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서령호는 좀 뒤늦게 올림픽 팀에 좀 발탁한 케이스인데 학범슨이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고 제가 그 취재 결과 좀 얘기를 들었고요. 서령호 심지어 양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여서 이유연도 마찬가지죠. 이유연도 네. 마찬가지죠. 네.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뭐 정태욱, 김재우는 따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미드필더에서는 원두재, 정승원, 이동경. 뭐 이것도 빠르게 넘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공격진에 이동준, 송민규. 여기까지가 10명입니다. 네. 이제 와카 빼고 소진 명단에서 5명을 더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각자 의견을 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저는 골키퍼 안준수를 송범근 백업으로 데려갈 것 같습니다. 리그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안창기가 가나와의 2차전에서 불안한 모습 보였거든요. 이게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 수비는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이상민까지 연령대 센터백 3명으로 간다고 봅니다. 뭐 김민재 등 뭐 와카에 합류 변수가 있지만 아시안 게임 때 좀 기억하신 분들 있겠지만 김학범 감독이 3백도 즐겨 쓰는 감독이고 그렇죠. 네. 네, 그런 점에서는 와카 포함해서 센터백 3명만 데려가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채울 것 같다. 네, 그럼 측면 수비 뎁스가 너무 얇아지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멀티가 되는 정승원을 데려간다고 봅니다. 스페인의 마르코스 요렌테나 독일의 조슈아 킴비처럼 대회 중간에도 포지션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승원의 역할이 클 것 같고요. 일단 2명이죠. 네. 안준수, 이상민. 그리고 올대에서는 좀 김동현, 예, 강원에서는 약간 좀 기대치를 밑돌지만 올대 김동현은 확실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 지금 뒤에 얘기할 와카 후보의 존재로 인해서 김진규뿐만 아니라 저는 이강인까지도 약간 위험하다. 뭐 5가 아니고 제 적중률 아시잖아요. 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 느낌상은 김동현을 좀 믿고 간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백승호의 탈락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그 3백을 만약에 쓴다면은 좌측에서 좀 많이 뛰어지는 윙백 또는 좀 윙 공격수를 한 명 더 데려갈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송민규 말고도 그게 김대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안 돼서 몸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학범슨이 그동안 김대원을 잘 활용했다는 맞아요. 것도 네.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엄원상은 딱 20세 월드컵 때 썼던 롤 특급 조커 약간 이동준의 백업 또는 황의조의 뭐 파트너식으로 특급 조커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안준수 그리고 이상민, 김동현, 김대원, 엄원상 5명을 꼽겠습니다. 저도 뭐 골키퍼는 안준수. 네. 예, 안창기야 뭐 기량 면에서 큰 차이 없겠지만 어쨌든 리그 경험이나 최근 경기력 면에서 안준수가 앞선다고 봐야 되고요. 수비에서 전 김진야를 택했습니다. 진야. 포백을 쓰는 팀 제가 이전에 명단들을 쭉 봤는데 센터백 3명에 풀백 3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진야를 했는데 사실 김진야, 강윤성 중에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왜냐면 강윤성이 좌우 풀백 보죠. 중앙 미드필더 좌우 윙어까지예요. 그러니까 다 뛸 수 있는 선수라서 이 다재다능함이 이 18명 엔트리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가나전에서 퇴장까지 당했던 선수를 최종 훈련 명단에 선택했다는 거. 이건 김진야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고요. 네. 실제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학범순 감독이. 좌우도 되고 스피드가 있고 무엇보다 체력적으로 검증이 됐다는 점에서 학범순이 이 짧은 경기 일정에서 유리한 경험도 아시안게임 때 해봤잖아요. 그쵸. 김진야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허리진에서는 이강인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지난 AFC 챔피언십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학범순이 이강인 선발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와일드카드급 기량에 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이강인 무조건 갈 것 같고요. 한 명은 저는 사실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수고 제가 알고 있기는 김학범 감독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를 알고 있는데 김진규 선수를 넣고 싶은데 그래서 올림픽에서 가는 것도 보고 싶은데
김동현 선수가 훨씬 더 유리한 곳이 있다고 봅니다. 진규 선수 1차전 때 잘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강인이 뽑힌다면 김진규, 왜냐면 이동경도 있기 때문에 김진규 선수까지 들어가면 약간 잉여가 될 수 있고, 물론 삼선의 활용이 가능하지만 네. 삼선에서는 김동현 선수가 훨씬 더 이 활용 가치나 혹은 그 보여준 퍼포먼스가 훨씬 좋거든요. 올림픽 대표팀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는데 출범 후에 한 번도 안 빠진 선수, 거의 유일한 선수가 김동현 선수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만큼 김학범 감독의 신뢰도 좋고, 실제로 김동현이 있고 없고 이 팀의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삼선 자원이 원두재, 뭐 정승원 선수 가능하지만 뭐 최근에는 중앙보다는 측면이 좀 더 많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삼선의 가장 확실한 더블 볼란치 쓴다는 전제하에 한 자리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김동현 선수가 최종에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공격 쪽에서는 저는 정우영과 엄원상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 엄원상으로 하겠습니다. 엄원상. 예,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고 김학범 감독이 최전방 자원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최전방을 소화해본 경험이 있는 선수가 좀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엄톱으로 경기를 소화한 엄원상이 좀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 스피드라는 무기, 이거 후반에 쪼코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안준수, 김진야, 김동현, 이강인, 엄원상 이렇게 5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총 15명을 추렸는데 네. 여기에 활용 점정을 찍어야 됩니다. 대망의 와일드 카드를 더해 보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하죠. 네, 여기 이제 세 자리 더해지면 이제 팀이 완전체가 되는데, 최근에 와일드 카드에 대한 보도가 조금씩 나왔어서 저는 사실 일찌감치 취재를 맞춰놓고 저희끼리 공유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하나 했잖아요, 체크. 와일드카드 후보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학범 감독이 지난 D-100 때 11명의 선수들이 후보군이라고 했잖아요. 한 명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명은 감독님 먼저 공개하셨죠. 네. 한국축구 에이스 손흥민, 그다음에 최고의 원톱 황의조, 최근 수원에 복귀한 권창훈, 여기까지만 다들 아시고 K리그에서 4명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야, 제가 궁금하실 일일이 것 같아. 전화를 해서 네. 백신 누가 맞았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알아낸 거였거든요. 네. 최근 군에 입대한 박지수 선수, 박지수. 네, 그다음에 포항의 멀티플백 강상우, 최고의 골키퍼 울산의 조현우, 대전 하나 시티즌의 골키퍼 김동준. 네, 김학범 감독이랑 성남에서 같이 했었죠. 여기에 알려진 대로 유럽의 코를 받고 있는 최고의 수비수 김민재, 예. 최근 중국으로 이적한 중앙 미드필더 손준호, 홀슈타인 킬에서 뛰는 이재성, 루빈 카잔에서 뛰는 미드필더 황인범, 이렇게 화려하네요. 11명입니다. 그중에 황인범은 부상으로 일찌감치 제외가 되면서 총 10명이 최종 후보군에 오른 상황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도 마저 뽑아야죠. 네. 네, 제가 먼저 고르겠습니다. 일단 베스트를 생각하겠습니다. 다 온다 이런 가정하에 김민재는 필수 같아요. 네, 이 정도 무게감을 지닌 수비수는 없죠. 한국에 없고 네, 지금 뭐 베이징과 뭐 협회 또는 뭐 김민재가 맞짱을 뜨더라도 어떻게든지 성사시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미 자리에는 권창훈이 살 것 같습니다. 일단 병역 문제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단 확실하고, 지난 국대 소집 때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막 내가 어떤 선수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근질근질한 상태. 또 수원까지 돌아오면서 동기부여가 충만하다는 점에서 데려가면 좀 잘할 거라는 좀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 권창훈 선수 네. 멀티라고 또 표현을 하셨죠. 예, 이성 어디서 뛸 수 있으니까 활용 가치가 높고, 최전방은 황의조가 오기 때문에 조규성, 오세훈한테는 그 탈락을 통보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황의조 선수는 아마도 어느 정도 차출에 대한 협상까지 완료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좀 받는 게, 네. 둘 중에 다 지금까지 김학범 감독이 보여준 기조가 뭐냐? 계속해서 경쟁 체제였어요. 근데 최전방 원톱 자원을 모두 제외했다? 이거는 이미 낙점이 끝났다. 낙점의 문제가 아니라 선발이 거의 완료가 됐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는 뭐 어느 정도 가는 쪽으로 굳어졌다고 다들 보시면 되고, 지금 본인 SNS도 또 올렸잖아요. 그렇죠. 힌트를. 시우순 올렸죠. 네, 네. 김민재 선수는 김학범 감독이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취재하기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야기 들은 게 한참 전인데, 최근에 좀 기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물론 좀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베이징 쪽이랑 일찌감치 접촉을 했는데 베이징 쪽에서 일찌감치 노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유럽행이 걸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 올림픽 가겠다고 땡깡을 부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게다가 지금 리그가 7월에 굉장히 경기가 많습니다. 베이징 입장에서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의무 차출 대회도 아니고요. 맞아요. 그래서 협회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쉽지 않다라고 주변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실제로 취재를 한 바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낙점은 물론 할 수 있겠지만 합류 가능성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게 김민재 선수는 원맨 수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수비에 대한 불안감을 혼자서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저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백 무조건 하는데 제가 앞서 지금 말씀드렸었죠. 말씀드렸던 10명의 와일드카드 후보 중에 센터백 자원이 김민재를 빼면 한 명밖에 안 남습니다. 박지수 선수가 할 거라고 봅니다. 박지수. 예, 김민재 선수 선발 여부 지금 다음 주쯤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계속 팔로우하고 이야기가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와카를 보면은 지금 현재 2선 자리가 상대적으로 좀 비어 보여요. 그렇기 네. 때문에 권창호 선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존재감을 보였으니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건데 사실 저는 제 사견을 좀 더 담고 지금 돌아가는 것 박지수 선수가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 라고 하면은 저는 안준수를 빼고 그러면 한 자리가 22세 선수, 24세 이하 선수 중에 한 자리가 남죠. 네. 정우영을 이선에 넣겠습니다. 정우영. 네. 정우영 선수도 김학범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정우영 선수를 이선에 넣고 빈 자리 하나 남지 않습니까? 와일드카드 골키퍼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요. 그럼 아시안 게임 때처럼 조현우, 송범근으로. 조현우나 김동준 선수나 사실 근데 조현 선수를 넣으면 좋겠지만 울산에서 너무 많은 선수를 차출해가는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왜냐면 축구인들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송범근이 전북에서 잘하긴 하지만 1번을 믿고 맡기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다. 특히 대표팀 자리에서. 왜냐면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랬고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박지수가 들어가면 수비가 김민재보다는 약간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골키퍼를 넣지 않을까. 네, 라고 해서 설득력 있네. 네, 조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박지수, 권창훈, 황의조로 일단 와일드카드는 가지만 저는 골키퍼도 분명히 가능성 있는 저도 강상호 선수 처음에 생각을 했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풀백이 3명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강상호 선수를 굳이 넣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만약에 변수가 생긴다면 권창훈이 빠지고 골키퍼가 되지 않을까 조현우까지 예상을 해보셨습니다. 네. 자, 김학범 엔트리 예상 해봤습니다. 예, 저희 말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마지막 경쟁 다들 부상 없이 잘 맞춰서 네. 최상의 전력 김학범 감독님이 꾸려서 모두가 기대하는 메달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볼만차게 달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